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 잘 하시고요. 자, 인강 다 들으셨죠? 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이거 수업 자체가 특징이 뭔가면요. 이게 자꾸 반복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면 오늘 3주차죠. 그럼 이제 1주, 2주 수업 내용이 또 똑같이 또 나와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앞에 걸 들으셔야 뒤에 게 빨라집니다. 이해가. 그래서 이제 수업 만약에 안 들으신 분들은 1주, 2주 꼭 들으세요. 들으시고 복습 해볼게요. 자, 이제 기억이 나나 안 나나 복습. 자, 이제 지난주 수업. 자, 지난주 수업에서 처음에 이제 요거 나왔죠. 첫 번째가 이제 지목. 이제 지목 종류 다 보셨죠? 28가지 다 봐야 돼요. 봐야 되고. 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우리 지난주에 그 유원지 나왔죠. 유원지 할 때 이제 에버랜드, 서울랜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롯데월드는 뭐냐? 롯데월드는 뭘까요? 롯데월드는 호텔하고 붙어 있죠. 거의 묶어서 그냥 대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랑 실제는 달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법률을 보는 겁니다. 자, 들어왔었고, 여기는 그거 확인할게요. 지목의 표기 방법. 책 한 표 보세요. 자, 우리 책은 이제 56페이지. 56 가시면 이제 책을 쭉 검사 또 해야 돼요. 이제 공부를 했나 안 했나. 56 보시면 거기 지목의 표기 방법이 있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적 공부에 지목을 적어야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목을 어떻게 표기한다. 거기는 명칭을 다 적어줘야죠. 정식 명칭이고. 그럼 지적도, 임야도, 도면은 칸이 작잖아요. 지목을 다 적을 수 없죠. 거기는 어떻게? 이제 부호로 표기하고. 원칙은 첫 번째 글자 두 문자주의고, 예외가 차문자주의죠. 차문자주의가 네 가지. 자, 비교. 주유소와 주차장. 주자는 누가 쓰고? 주유소가 쓰고, 주차장이 차. 자, 유지와 유원지. 유자는 유지가 쓰고, 유원지가 원. 공원하고 공장. 공자는 공원이 쓰고, 공장이 장. 이제 하천은 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네 개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목 파트는 두 가지. 이제 지목 종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그거 보세요. 지목의 표기 방법.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왔어요. 경계는 경계의 의 보시면 되고, 경계 파트는 가장 기본이 거기에요. 경계 결정 기준. 자, 그러면 인접한 토지에 상하에 고저차가 없을 때는 어디? 구조물의 중앙. 상하에 고저차가 있더라? 그때는 하단부. 토지가 절토가 되면 상단부.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 세 개는 중요한 게, 요 세 개는 원칙은 뭐가 기준이고, 소유권이 기준이고, 소유권이 불분명하면 그때가 고하절상.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바다와 토지는 어디? 바다와 토지. 요 이제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그 다음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하면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거는 거기 있어요. 우리 책에서. 자, 59페이지. 59. 그 3번에 1번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 돼 있죠? 왜 책이 깨끗해요? 왜? 막 별표 치고 막 그려놔야지. 그거 중요해요, 여기? 네, 알았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면적 가보세요. 면적. 이제 면적 파트는 이제 시험 나오면 두 가지예요. 이제 면적 측정 대상. 거기 63페이지 있습니다. 63. 이제 면적 측정상 그거 읽어보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그거 시험 나올 거예요. 면적의 결정 방법.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2장. 자, 2장의 제목은 토지 등록이죠. 그래서 지금 3개 나왔어요. 이제 지목, 경계, 면적. 그래서 저지난주에 나왔던 지목. 그래서 4개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4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 3장 가보세요. 3장은 지적 공부. 이 지적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우리 시험은 그거 나와요. 지적 공부에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여기는 그림을 2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해할게요. 일단 책 한 표 보시면 그 책은 78페이지. 78편 오시고 이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이거 해야죠. 토지대장. 이렇게 하세요. 토지대장은 A4 사이즈예요. 갖다 놓고 명칭 적어야죠. 명칭. 토지대장 쓰고 여기를 절반 잘라야죠. 그래서 왼쪽에는 어떤 사항 적어주고,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이렇게 두 가지죠. 또 왼쪽에 토지 표시 뭐 적어요? 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네 가지. 토지 표시. 오른쪽에는 뭐 적어라? 소유자. 소유자의 뭐 적어라?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기본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꼭대기. 자, 위에는 뭐 적어져요? 뭐 토지의 구입번호 와야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번호인지는 아는데 뭔지 몰라. 비밀번호 이러는데 구입번호 중요합니다. 이 밑에는 뭐가 들어와요? 이제 토지이동 사유. 이 토지이동 사유가 이제 그거예요. 내 토지의 변화 과정을 적어주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하세요. 아직은 네 묶음으로. 자, 첫 번째. 자, 왼쪽에 토지 표시 네 가지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 표시에서 앞에 나온 네 가지 이렇게. 그 오른쪽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그 다음 왼쪽 꼭대기에는 고유번호가 있고 밑에는 뭐가 들어온다? 토지 이동 사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네 묶음을 다 이해하세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이제 다음 달에 또 늘어날 거예요. 이제 이만큼이 가장 기본. 자, 그 다음 이제 도면 그려야죠. 자, 도면. 자, 도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딱 그리면 꼭대기에 십자가 표시 이렇게 있고 옆에 이제 시, 구, 동 쓰고 이제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 밑에는 축척. 그리고 이 축척 밑에는 이렇게 이제 붉은 테두리 선 이렇게 그려주고 요건 그 다음 장에 있죠. 이거 이제 좌우 사이드에 이제 아래에 숫자 쓰여 있고 이렇게 요 안에는 토지 그립니다. 자, 필지를 딱 그리면 이렇게 하죠. 보세요. 여기가 이제 10의 대, 11의 주, 12의 공. 자, 그럼 이제 여기 한 개 토지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도면 꼭대기에 십자가 표시, 얘는 뭐다? 요거는 색인도. 색인도가 이제 그거여서 이제 도면에 연결 순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시구, 동, 뭐다? 요게 소재. 지적도는 제명 그랬죠. 이제 그럼 쓰였어 이제. 몇 장 중 몇 호. 밑에는 축척. 그리고 축척 밑에 나와 있는 붉은 테두리 선, 요거는 뭐다? 요게 이제 도각선. 자, 도각선의 기능은 뭐예요? 도각선의 기능? 도면의 기준선. 이렇게 이제 기준선이고. 여기 또 이제 좌우 사이드 아래의 숫자는 이제 도각선 수치 이렇게. 자, 그다음 자, 10, 11, 12 뭐다? 지번. 대, 주, 공, 지목. 요 선은 경계. 그럼 다시 도면에 토지 표시 네 가지 뭐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등호 사항이 다 달라요. 이렇게 이제 자꾸 보셔야 돼. 요거는 이제 모든 도면 공통사항이죠. 자, 그럼 한 번 더. 현재 경계점 좌표구 시행적 지적도에는 특칙사항이 세 가지 있죠. 자, 첫 번째, 요 지적도 제면 끝에 가로치고 뭐다? 좌표. 이렇게 쓰여 있죠. 이제. 요 밑에는 숫자가 들어왔어요. 보세요. 여기 이제 25.35, 22.17. 자, 요 숫자는 뭐다? 요게 경계점 간의 거리. 자, 그럼 봐요. 25.35죠. 이 뜻이에요. 요 두 점 사이에 실제 거리가 25m, 35cm. 그걸 다 재놨어요. 이렇게. 이제 경계점 간의 거리. 또 이제 도면에 오른쪽 끝에 요 밑에는 뭐라 적어라?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자, 그러면 왜 이 도면으로 측량하지 말래요? 여기는 경계점 좌표를 다 잡아놨죠. 그러면 이 토지 면적 계산은 좌표로 해야 돼요? 도면으로 해야 돼요? 좌표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음. 그래서 지금 나온 세 가지 요게 이제 경계점 좌표 놓고 시행적의 지적도 특칙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정이 또 긴가민가한 표정이야 또. 자, 한번 보시고 그 책에 적어놨어요. 자, 82페이지. 82. 그 끝에 핵심 콕콕 있죠? 그 내용이에요. 82 제일 끝에 그 박스 핵심 콕콕 별표 딱 치시고 그게 특칙사항 세 가지입니다. 자, 체크해 놓으세요. 첫 번째, 제면 끝에 뭐다? 좌표. 두 번째, 2번 이제 경계점 간의 거리. 세 번째,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이제 요 세 가지는요 모든 도면에 다 들어가요? 아니죠. 어디만? 경계점
좌표고 시행정만 들어가는 특칙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3장 파트는 어차피요 시험에 이거 나와요.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가 토지대장, 두 번째가 지적도. 두 개, 이제 요 두 개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셔야 오래 갑니다. 이제 됐고, 오늘은 고단 가서 이제 4장 가보세요. 자, 지난주 복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책은 108페이지 펴놓으시고 108. 자, 108페이지 하시고 이제 보세요. 오늘 스케줄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자, 오늘은 크게 이렇게 이제 지적고 원래 다 볼 계획인데요.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첫 번째가 요거 나왔고요.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종류. 두 번째 요거요. 축척 변경과 지적 정리. 마지막에 지적 친양인데 수업해봤더니 여기는 못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볼 거예요. 이제 4장 파트만 보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책 보세요. 제목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자, 그럼 2장의 제목은 토지 등록이죠. 3장은 지적 공부죠. 합치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고, 그 후에 토지 표시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가 있죠. 그게 토지동이에요. 그럼 토지 이동이 딱 발생하면 이제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하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돼요. 거기가 이제 지적 정리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면 여기가 보통 한 5문제쯤 나와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소설에서 이제 토지동의 의 봐야죠. 체크하세요. 자, 토지동이란 뭐? 용어 정의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토지동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토지 표시라는 말 체크하지. 토지의 표시를 딱 체크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게 토지 이동이고, 두 번째가 이제 토지 이동 종류가 봐야죠. 토지 이동 사유고, 이 사유가 되게 많아요. 자, 보세요. 대표 여기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다음 이제 해면성 말소 이것도 있고요. 자, 또 이제 요게 대표 이제 이렇게 6가지고요. 축척 변경도 토지동 사유예요. 그럼 또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겠죠. 그래서 요것도 토지동 사유예요. 그럼 이제 여기 없는 거. 자, 이거 어때요? 소재 변경, 토지 이동이 아니다. 지번 변경, 토지 이동이 아니다. 다 토지 이동이야. 소재, 토지 표시 아니에요. 지번, 토지 표시죠? 다 토지동 사유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토지동 사유가 무지무지 많아요. 많은데 종류를 이렇게 이제 대표를 뽑아서 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토지동 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아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고,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자,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 등급 변경, 공시지가 변경. 자, 보세요. 토지 등급, 공시지가 이런 거 토지 표시예요? 아니죠.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있어요. 보세요.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공시지가나 토지 등급 변경, 토지동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체크해 놓으세요. 109페이지 그 가운데 박스 있죠. 자, 토지동 사유의 해당 여부, 거기서 오른쪽 체크해 놓으세요. 오른쪽에 토지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109페이지. 자, 거기 나와서 이제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 등급 변경, 공시지가 변경. 그게 이제 토지동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과거 요거 시험 나왔어요. 25회 때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자, 다음 중 토지동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소유자 변경. 그럼 뭐예요? 그러면 소유자 변경이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요 토지동의 의 꼭 아셔야 돼. 하나 첫 번째고. 그럼 나머지가 이제 제2절 토지동 사유예요. 요거 봐야죠. 토지동 종류. 자, 뭐가 있는가? 우리 흔히 토지동 그러면 대표가 6가지 나옵니다. 오늘 볼 거예요. 6가지고. 자, 첫 번째 요 볼게요. 이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파트.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신규 등록. 밑에 있죠? 자, 보시고. 일단 느낌을 좀 갖고 계세요. 자, 신규 등록은 자, 대표가 뭐가 있을까요? 신규 등록. 처음 만드는 거죠. 이거 어때요? 내가 이번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 토지는 지적 공부가 있다 없다?
없죠. 지적공부를 처음 만들어야죠. 그게 뭐다? 그게 신규 등록. 그래서 의 보세요. 의는 외우지는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읽어보시고 그걸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대신 이제 이거 뽑아내야죠. 대상 토지. 자, 첫 번째, 새로이 조성된 토지가 뭐예요? 요게 이제 공유수면을 매입한 경우겠지. 하나고. 두 번째, 미등록 토지를 발견했다. 또, 자, 미등록 토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죠.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신규 등록의 대상 토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읽어오시면 될 것 같아. 느낌상 됐고. 그 다음 그거 체크하세요. 넘어가서 그 다음 장. 이제 신규 등록은 신청 의무 기간이 있죠. 체크하세요. 신규 등록 이제 얼마 이내에 신청한다? 60일 내에 신청한다. 저거 60일. 그 60일에 이제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서 이제 자, 첨부 서류 있죠. 서류는 아직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할게요. 거기서 1번이 있죠. 4번에 1번. 서류의 1번에서 동그라미 1, 2, 3번 4개 묶으세요. 4개 묶으시고 4번에 줄 그으세요.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4번. 그거 하나 외우시면 돼. 뭔가 하면 이제 신규 등록은 장부를 처음 만들죠. 그럼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하세요.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소유권에 관한 서류 제출한다. 그렇게. 그 4개를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묶어놓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특징을 봐야죠. 정리 방법. 자, 첫 번째.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은 해요, 안 해요? 해야죠. 대상이고. 두 번째.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요거 결정은 누가 할까요? 신규 등록은 장부를 처음 만들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해야 되겠지. 이제 그것도 포인트예요. 이제 여기 지적소관청 이렇게. 그 책에 줄 읽어볼게요. 책 보시면 그 일단 자, 그 5번에서 1번에 1번 토지 표시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에 독한다 됐고. 그럼 이제 그거랑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1번 체크하세요. 신규 등록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그 다음 줄 누가? 지적소관청이 조사하기나 독한다. 그래서 2개 묶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하세요. 포인트는 요거예요. 신규 등록은 장부를 처음 만드니까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그 말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중요해요. 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 X. 자, 여기 줄 그어놓으세요. 옆에 페이지 있어요. 양가로 3번. 111. 등기 촉탁 안함. 요것도 복습을 또 해야죠. 자, 이제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나라는 자,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도 있고 지적공부도 있다. 이거 우리 자주 이제 했죠. 자, 이렇게 하세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이제 등기부도 있고 지적공부도 있어요. 그 앞으로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 그렇지. 권리관계는 등기부. 그 다음 이제 토지 표시는 뭐가 기준? 거기는 지적공부.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토지동이 딱 발생을 하면 등기 먼저 바꿔요? 지적공부 먼저 바꿔요? 토지 이동이란 말은 토지 표시만 하죠. 그때 요거 바꿔야죠. 이거 바꿔놓으면 보세요. 이제 등기소가 토지 표시 바뀐 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럼 이제 일단은 지적소관청이 등기소로 알려줘야죠. 자, 요게 뭐다? 요게 등기 촉탁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요게 등기 촉탁인데 신규 등록은 촉탁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치. 자, 보세요. 제가 이번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 만들었죠. 이 토지는 등기부 먼저, 지적공부 먼저. 지적공부 먼저. 요게 신규 등록이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까지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표시 밖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크게 하나 묶어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토지동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토지동은 토지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그런데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그 말입니다. 그럼 신규 등록은 촉탁을 왜 안 한다?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죠. 요거 자주 시험 나와요. 그래서 흔히 농담을 그렇게 해요. 신규 등록 시험 나오죠? 정답은 얘야. 등기 촉탁 X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시고 신규 등록은 요거 체크하세요. 딱 2줄. 자, 첫 번째.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하고. 그럼 또 두 번째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천장 여기 두 가지가 이제 정답으로 이제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시죠. 이제 등록 전환. 요 제일 먼저 이제 등록 전환 파트는 그거 보세요. 용어 정의. 자, 이제 뭐라 쓰여 있어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놓는 것. 그게 뭐다? 그게 등록 전환. 그럼 말 그대로죠. 자, 등록을 전환시킨다 이 뜻이니까. 자, 다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자, 포인트 보세요. 요 가운데 밑자 쓰여 있죠. 밑 대신에 또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유. 내 토지가 임야대장 올라가 있으면 반드시 도면은 뭘 그래요? 임야도를. 요게 세트죠. 또 내 토지가 토지대장 올라가 있으면 반드시 도면은 뭘 그린다? 지적도를 이렇게 하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옮겨두고 하는 것. 요게 이제 등록 전환입니다. 그럼 포인트는, 자,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겼죠. 그럼 요거 축척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축척 변화가 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잡아놓으시고, 또 하나는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 옮기면 정밀도는 좋아져 나빠져요? 훨씬 좋아집니다. 대부분이 뭔가 하면 6000분의 1짜리 임야도를 1200분의 1이나 500분의 1로 옮겼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대상 토지 있죠. 대상 토지 별표 치세요. 여기. 자, 대상 토지는 별표 치고, 거기가 이제 앞으로 시험 나올 사항이에요. 첫 번째 보세요. 법률이 되게 많아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자, 그 다음 체크하세요.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자, 허가를 받으면 이제 옮겨주겠다 그 말입니다. 체크하세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거기가 이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근데 하나 특징 말씀드리면요. 여기가 작년 6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 6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6월달 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반드시 지목이 바뀔 때, 그때만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지목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이렇게 지금은 개발행 허가를 받으면 그때 이제 옮겨 그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 체크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허가 받았으니까 이거 이제 개발하겠죠? 그럼 굳이 임야대에 둘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뭐라 쓰여 있나?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차 및 불합리한 때. 그건 줄여서 이렇게 불러요. 도면의 통일성 그래요. 한 적어 놓으세요. 그 이제 도면의 통일성이다. 자, 뭔가 하면 사건. 임야도의 토지. 자, 보세요. 여기 한 장에 임야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임야도가 산이 이렇게 있겠죠. 보세요. 여기 이번에 여기 이제 무슨 개발을 딱 했어요. 보세요. 산이 있는 적인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인허가를 받고 산을 싹 밀어버렸다. 그럼 지목은 뭐가 돼요? 대인 토지를 임야도에 둘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 이제 임야도의 토지를 지금 옮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재 요만큼 토지가 사업이 제한됐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이제 임야 그대로 있겠죠. 근데 뭔가 하면 요만큼 토지만 임야도로 따로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럼 얘는 어떻게? 지목이 임야인 채로 지적도로 옮겨주겠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지적도 지역 내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요. 다시 보세요.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차 및 불합리한 때 그 말입니다. 줄여서 저렇게 불러요. 도면의 통일성 그래요. 제목 도면의 통일성이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지변경이 됐으나 지목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3번 질문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지변경 체크하고, 자, 뭔가 하면, 자, 사건 보세요. 임야도입니다. 임야도인데 이 토지가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인데 여기를 대로 쓰고 있어요. 그럼 봐요. 임야를 대로 쓰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뭐 옮기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보세요. 만약에 요만큼이 거기에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함부로 지목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못 바꾸니까 그냥 이제 임야인 채로 그냥 도라 그 말이지. 이렇게. 그건 이렇게 불러. 여기 이제 사실상 지목 변경 그래요. 사실상.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형지 변경.
사실상 지목 변경. 여기는 이제 법령에 제한이 있어서 바꿀 수가 없다. 그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3번 질문이었죠? 자, 또 4번 보세요. 4번은 도시군관리 계획선이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법 또 나왔어요. 도시군관리 계획선. 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나라는요, 아직은 이렇게 임야도 지역은요, 면적이 많아요. 이번에 면적을 잘라서 요만큼을 도시로 표별시켜요. 자, 그럼 보세요. 면적을 잘라서 여기를 도시로 표별시키면 여기는 지목이 뭐로 바뀔지를 알아야 몰라요. 아직은 모르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임야인 채로 그냥 옮겨놓고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바꿔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경우가 4가지예요. 근데 뭔가 하면 자, 경우가 4가지라는 말은 시험 내기가 참 좋다 그 말이지. 4개 쓰고 하나 집어넣으면 답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고 이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 체크하세요. 자, 개발행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이제 전환을 시켜주겠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첫 번째고. 개발행위 허가. 두 번째는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 토지가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참이 불합리한 때. 세 번째는 사실상 지역 변경. 이제 주로 그린벨트 지역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선이다 보시면 돼. 그럼 이제 보세요.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적도 지역 내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 보세요. 혹시 주위에 이렇게 토지 전문을 하는 공중사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얘기하면요. 이거를 토임 그래요. 토임. 토임이 무슨 뜻? 토지에 대한 올라간 임야인 토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로 그렇게 소개를 해요. 사놓으면 금방 집가가 확 오른다. 잘 안 올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상이 되게 어려워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체크하세요. 신청, 의무기간 얼마? 60일에 의무기한이 있다 체크하고. 60일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보세요. 자, 뭐 신규 등록이든, 등록 전이든, 의무기한 얼마씩이에요? 둘 다 60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아요. 됐고. 그 다음 넘어가서 특징을 보셔야 돼. 자, 5번에 자, 정리 방법. 자, 기억하세요. 등록 전환 시킬 때는 지적 측량은 해요, 안 해요? 자, 보세요. 임야도의 토지를 지역으로 옮겼죠. 그럼 조직이요. 축척이 바뀌어요. 축척이 바뀌니까 면적 증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적 측량 대상이에요. 옮겨버린다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또 보세요. 전환을 시키면 내 토지는 장부가 4개 있어요. 임야대장과 임야도, 토지대장과 지역도. 그럼 장부 4개를 다 보관할까요? 이제 뭐는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죠? 요거는 이제 등록을 말소합니다. 요게요. 임야대장과 임야도 등록 말소. 또 주의하세요. 여기 등록 말소라는 말은 요 장부는 찢어서 없애버린다? 소고에 보관한다. 소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요 면적 증감, 여기가 이제 언제나 정답으로 뜨는 질문이에요. 등록 전환 시험 나오면 정답은 예예요, 언제나. 자, 보세요. 자, 등록 전환 시 면적의 증감. 자, 이 뜻이에요. 등록 전환 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해야죠. 자, 그럼 측량하고 나면 등록 전환 전과 후에 약간의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들으세요. 면적 증감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 이내라는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전후에 차이가 작죠. 그럼 문제가요. 보세요. 어차피 옛날 장부, 얘들은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차이가 안 크니까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여기다 적어주면 끝나요, 그냥. 여기요. 범위를 초과한대요. 초과라는 말은 차이가 크죠. 그러면 두 세트가 내용이 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범위를 초과할 때는 우선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먼저 직관 정정을 시키고 그때 이제 그 면적을 옮겨서 적어줍니다. 차이점은 뭔가 하면 자, 이내인 때는 기존 장부를 바꿔야 안 바꿔요? 바꿀 필요가 없고 초과할 때는 그때는 바꿔라 그 말입니다. 이 문장이 이제 언제나 정답으로 뜨는 질문이에요. 체크할게요. 자, 거기 자 112 5번에 1번 토지 표시 등록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별표, 동그라미 2번. 자, 임야대장 면적과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치고. 자,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 말이에요. 이때는 요거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세로 면적만 적어줘라 그 말이고. 그럼 또 이제 그 뒤에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체크하고, 임야대의 면적, 임야도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 정정을 한 후 전환을 하여야 한다. 그때는 초과 차이가 크니까 어떻게? 기존 장부를 먼저 정정을 시키고 옮겨서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요 문장 작년 정답으로 떴어요. 31회 때.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냥 나오긴 나올 건데 들로리즘일 거고요. 올해는 여기가 중요해요. 대상 토지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예요. 대상 토지 하나, 이제 면적 증강 하나,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 전환 파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꾸 보셔야 되고요. 자, 한 개 더 체크할게요. 거기 이제 3번에 1번 체크하세요. 기타 1번, 3번에 1번. 등록 전환을 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주의하세요. 등록 말소란 말은 찢어서 버린다가 아니고 어떻게? 서고에 보관한다 그 뜻이에요. 그 의미가 딱 아셔야 돼요. 의미를 이렇게.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대상 토지 하나.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면적 증강 하나, 두 개 보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개 더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이랑 이제 합병을 볼게요. 자. 이제 분할. 자, 분할의 의 보세요. 자, 분할이란 지적공구에 등록된 1필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포인트 있죠? 2필지 이상으로. 그걸 작년에 누가 시험 냈어요. 모의고사에. 근데 그렇게 냈어요. 2필지로 나누는 것만을 말한다. X 왜? 2필지 이상으로. 근데 굳이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뭐 굳이 실익이 없는데. 자, 저거 보시고 이제 대상 토지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다. 자, 그럼 이렇게요. 현재 우리는요. 토지도 이동해서 분할이 제일 많아요. 사건이. 가장 흔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요. 우리가 보세요. 토지를 분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토지가 등치가 크면 잘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유가 뭐다?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첫 번째고. 하나, 첫 번째, 여기. 자, 두 번째는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할 때. 자, 여기 체크하세요. 지상경계를 이제 바꿔달라 그 말입니다. 자, 사건 보실래요? 사건, 자, 이렇게 할게요.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이제. 여기는 갑의 토지, 을의 토지. 경계는 여기.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새로 줬어요. 요렇게. 그런데 이제 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갑걸이 무슨 일로 측량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경계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야. 이런 거 사건 들어봤어요? 우리 현재 도면 경계가 많이 틀려요. 이렇게. 시작했더니 경계가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 을 보세요. 자기 토지인데 모르고 살아왔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자, 갑하고 막 싸워요? 그럼 안 돼. 우리 이제 조용히 어디 간다? 조용히 법원에 가야지. 소송 제기해야지.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해소. 건물 때려부시고 내 땅 내놔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건물이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 문제가 완성된 건물을 때려부시면 사회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시간 좀 끌다가 갑 조용히 불러야죠. 좀 와라 이렇게 합니다. 왔어요. 타일 넣어야지. 여기 네 건물 때려부시고 다시 지을래? 내 땅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게 비싸게? 비싸게 되겠지. 그럼 이제 봐요. 그럼 경계가 이걸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이제 우리 요만큼 잘라서 갑에게 팔겠지. 그러면 뭔가 이거예요. 경계를 이제 바꿔달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다. 이렇게 되고. 그럼 세 번째는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자, 3번 별표. 자, 체크하세요.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자,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봐요. 그러면 일필지 일부가 용도 바뀌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잘라야 돼요. 여기가 의무적 분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의무적 분할이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요 두 가지는 분할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1번, 2번 두 개는 여기는 임의적 분할 그래요.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여기 자, 요 토지 분할 안 하고요. 요만큼만 매달 갑으로부터 임대로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뭐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요 두 개는 분할할 의무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임의적 분할이고, 요거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여기는 반드시 잘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다? 의무적 분할입니다. 그럼 여기는 며칠 내 분할한다? 똑같이 60일 내 분할해야죠. 그거 체크해야 돼 이제. 자, 책장 보시면 거기 113 2번에 대상 토지 있죠. 1번은 임의적이에요. 두 가지. 2번에 별표 치셔야 돼. 신청부가 있는 경우 의무적 분할. 의무적 분할은 일필지 일부에 뭐가 바뀌었다? 용도 바뀌었을 때 체크하고. 밑에 이제 3번 보세요. 신청. 원칙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임의적이니까 의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고. 이제 곧 다음 장 가야죠. 자, 114 예외 신청 의무. 자, 체크하세요.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얼마 이내? 60일 내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의무적 분할이에요. 이유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다시. 자, 보세요. 자, 분할은 원칙은 임의적이에요. 그러면 임의적 분할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없다예요. 여기서 이제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이거는 의무적 분할이죠. 여기는 며칠 내? 60일 내.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의무적 분할이죠. 그럼 이제 시험 나올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일필지 일부의 소유자가 바뀌면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X. 왜 X? 지금 제가 소유자 그랬어요. 소유자. 소유자가 아니고 뭐만? 지목 변경, 용도 변경만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 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의무자 60일 기억하시고요. 그럼 특징 말씀드릴게요. 특징에서는 5번의 정정법. 토지 분할할 때는 지적 측량은 해요 안 해요? 자, 그쵸. 측량을 해요. 얼마큼인지 알 수 있죠? 지적 측량 대상입니다. 또 이제 그리고 또 보세요. 자, 요즘은 가끔 이제 뜨는 질문이다. 자, 토지 분할 전후에 원칙은 면적이 같아야 합니다. 그때 어떤 분들 질문하세요. 어떻게 토지 분할 전과 후가 면적이 똑같냐? 이거 물어보시는데 이 뜻이에요. 기존의 을의 토지 면적이랑 기존의 면적이랑 분할했죠? 두 필지 면적 합계랑 그래서 분할 전후의 면적이 같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분할 파트는 시험 나오면 요거 시험 나올 거예요. 임의적 분할, 이거 딱 의무적 분할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요게 잘 쓰여요. 나중에 됐고. 그 다음에 합병 가시죠. 합병의 용어 정의 또 나왔어요.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 합하여 등록하는 것 돼 있고 115페이지 4번의 합병 큰 제목 합병. 그 다음 또 이제 똑같아요. 또 이제 대상 토지 봐야죠. 자, 그럼 이제 잘 기억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요. 토지가 2개 있어요. 요거 그럼 꼭 합병해야 돼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합병은 원칙은 소유자 자유예요. 소유자 필요에 의해서. 자, 소유자 필요한 경우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임의적 합병입니다. 임의적 합병이고. 이제 그 다음 체크하세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다. 또 보세요. 공동주택 뭐 있습니까? 아파트, 연립, 빌라. 그럼 이제 보세요. 아파트, 연립, 빌라. 그럼 굳이 필지를 막 잘라놓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제 가급적이면 묶어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용 지목 그래요. 공공용 지목. 책 좀 보세요. 책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자, 이런 토지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누굴까요? 국가나 지자체겠죠? 묶어서 공공용 지목 그러는 거예요. 묶어서 이제 공공용 지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대상이 3가지예요. 첫 번째, 소유가 필요로 할 때 여기가 이제 임의적 합병이고 나머지 2가지예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또 하나 공공용 지목. 이 2개는 반드시 묶어야 돼요. 여기가 이제 의무적 합병입니다. 또 나왔어요. 의무적 합병이다. 그럼 이제 자, 그 다음 장 먼저 갈게요. 자, 다음 장 가시면 자, 116페이지
116에 그 4번 보세요. 4번 끝에 부분 4번 합병 신청. 자, 1번 원칙은 자유죠. 고야 이제 임의적 합병이에요. 원칙 자유. 그 다음 체크하세요. 예외 신청 의무.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업번 주택법에 의한 공동체계 부지. 니은번에 공공용 지목. 옆에 가서 117 꼭대기 동그라미 2번 줄 그세요. 토지 소유자는 이제 얼마 이내 60일 이내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죠. 거기가 의무적 합병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시험 나왔어요. 30일 시험 때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세요. 의무적 합병인 경우에 자 90일 이내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90일이 아니고 60일이죠. 이게 시험이었어요. 30회 시험 때 60일. 그래서 여기 하세요. 두 가지 의무적 합병 보시면 되고 의무적 합병. 자, 그 다음 특징 말씀드릴게. 그럼 또 한번 보세요. 합병은 이제 요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특징 볼게요. 합병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할까요 말까요? 안 하죠. 측량 안 해. 자, 그 문제가 그러면 대신에요. 정말로 측량할 수 있냐 없냐 나가서 확인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합병은 지적 측량 안 해요. 대신에 요거 합니다. 토지 이동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체크하세요. 무슨 조사한다? 토지 이동조사. 5번 정리방법에서 2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자, 파란 것이 측량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 다음 줄. 자, 뭘 해야 한다? 토지 이동조사를 해야 한다. 무슨 조사라고요? 토지 이동조사. 하나 재밌는 거. 요거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근데 시험 보라면 그렇게 해요. 여기 동자를요 용자로 딱 바꿔놔. 토지 이용조사. 그럼 OX? X예요. 그렇게 장난을 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근데 문제는 글자 하나 바꿔치기 하면은요 그 못 골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된다고. 합력 어떻게 파는지를. 결론 요거예요. 합병할 때는 지적 측량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한다 나와야 돼. 토지 이동 조사. 뭐 그 외에는 별 문제 없고요. 자, 그다음 이제 어려운 거 하나 있습니다. 설명드릴게. 그 앞장 가 보세요. 115페이지. 자, 보시고 거기. 자, 3번에 합병에 제한돼 있죠. 자, 그 별표 치시고 별표 3개. 3번에 합병에 제한. 이제 하나 문제 말씀드릴게요. 현재 법에는요. 합병할 수 없는 경우가 규정이 돼 있어요. 합병할 수 없는 경우. 근데 문제가 뭔가요? 이렇게는 못 외워요. 자, 법에는 이렇게 써요. 법에는 이런 경우에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반대로 적을게요. 합병 요건 이렇게. 여기 합병 요건이에요. 합병 요건이고. 자, 밑에 보세요. 자, 합병의 제한. 10가지입니다. 10가지인데요. 1번에서 6번까지 묶으세요. 1번에서 6번까지 묶어놓고 1번부터 6번까지. 자, 이렇게 하세요. 그 6번까지 묶어놓고 그게 뭔가 하면 거기가 이제 그거예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일필지 성립 요건이에요. 일필지 성립 요건. 자, 6가지 뭐 있다고요? 소목동 연등축 그랬지. 이렇게 하세요. 1번에서 6번까지 묶어놓고 그렇게 하시면 돼. 일필지 성립 요건 6가지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일필지 성립 요건. 표정이 나는 못 들어봤다. 딱 표정이신데 못 참지 또. 자, 우리 책은 거기 있어요. 37페이지. 거기 적어놓으세요. 37 요렇게. 37. 가면은 6가지 쭉 나와 있죠.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유 말씀드릴게. 자, 다시 돌아오세요. 토지가 2개죠. 합병했어요. 몇 필지예요? 1필지예요.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이제 저지난주에 이걸 그렇게 했죠. 1필지 성립 요건. 오늘 또 나왔어요. 합병 요건 이렇게. 자, 이제 들어보세요. 6가지. 소목동 연등축 그랬죠? 그럼 제일 먼저 두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죠. 두 번째, 지목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지번부여지역 법정동 같아야지. 그래서 소목동. 토지가 이제 연접해야죠. 그럼 등기여부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다. 그게 6번까지예요.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하세요. 115. 자, 1, 2, 3, 4, 5, 6. 그게 이제
우리 아는 거 지금 반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반대고, 이제 오늘 두 개 볼게요. 7번 별표. 7번 별표 치시고. 자, 7번 한번 보세요.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항목의 등기, 자, 줄 그세요.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포인트 줄 그세요.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럼 이 말이죠. 외의 등기가 있으면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밑에서 기역, 니은 두 개 묶으세요. 기역, 니은 두 개 묶고. 자, 기역번 보세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니은번,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자,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외의 등기가 뭐예요? 이거 왜? 우리 잘 아는 거 하나 있는데? 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왜? 그치, 저당권이야. 그 뭔가 하면 저당권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죠. 저당권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반대로 적어야지. 자, 여기 칠판에 적어놨어요. 저당권 등이 없을 것. 이렇게 쓰는 거지. 저당권 등이 없을 것. 없으면은 합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당권이 없을 것. 자, 이유. 자, 갑소유에 두 개 토지예요. 갑소유에. 근데 여기는 전세권이 있고 여기는 지상권이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그러면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우리 흔히 말하던 용익물권이죠. 자, 보세요. 그럼 용익이란 말은요, 타인 토지를 지금 사용하는 권리죠. 언제나 토지를 전부 다 써야 돼요? 일부만 써도 돼요? 일부만 써도 돼요. 그럼 봐요. 그럼 여기는 전세권, 지상권이 있죠. 합병을 시키면 어떻게 돼? 전세권 여기 한정되겠죠. 지상권이 한정되겠죠. 둘 사이에 권리 충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전세권이고 여기는 저당권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합병하면 일필지죠. 자, 전세는 어떻게 돼요? 여기 한정이지. 저당은 어떻게 돼요? 전체에 다 미쳐버려요.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있다? 권리 충돌이 있지.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합병 대상은 무슨 등기가 없을 것? 저당권이 없을 것, 그 말이에요. 자, 표정이 표정이 안 밝아. 한 번 더. 자, 내 토지가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인데 내가 은행에 딱 가. 은행에서 1억을 딱 빌려왔어요. 1억을 빌려오면. 근데 내 토지 10억짜리잖아요. 토지를 담보로 다 주려니까 아깝잖아요. 은행에 딱 가야지. 야, 내 토지 10억짜리거든? 내 토지에 3분의 1에만 저당권 들어와. 돼요, 안 돼요? 안 돼. 영어는 저당권 언제나 전체 다 미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포인트예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용익권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근데 저당권은 합병할 수가 없다, 그 말이라고. 이제 요걸 아셔야 돼.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그거. 그럼 하나 더. 자, 디귿번. 그 디귿번도 이제 자 볼게요.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그럼 줄 그세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요거를 창설적 공동저당 그래요. 줄 그어놓으세요. 가로 속에. 자, 다시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이걸 한 단어로 뭐라 부른다? 창설적 공동저당. 포인트예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사건 보세요. 자, 갑소유의 두 개 토지. 자, 요거 5억짜리 갖고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돈 빌렸어요. 10억. 보세요. 7억 빌려왔어요. 자, 7억을 빌리면 담보는 얼마쯤 제공해야 돼요? 10억보다 많아야죠. 자, 근데 보세요. 토지가 7억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7억을 빌리면서 토지 두 개를요, 한꺼번에 담보로 제공했어요. 한꺼번에 같이. 그러면 여기도 저당권, 여기도 저당권 들어오겠죠? 근데 요거는요, 보세요. 자, 요게 이제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에요. 그럼 그때는 7억에 대한 한계담보죠. 그러니까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명칭하셔야 돼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그거를 창설적 공동저당 그래요. 명칭하셔야 돼. 그 다음 이제 리을번은 줄만 그어놓으세요. 신탁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이제 합병 요건에 제가 적었어요. 책하고 반대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합병 요건은 원칙, 소목동, 연등축 6개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무슨 등기가 없을 것? 저당권 등이 없을 것. 저당권 등. 이렇게. 예외가 이제 여기에요. 창설적 공동저당 되고, 하나 또 이제 뭐 공동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은 나중에 볼 거고. 됐고. 그럼 8번 하나 더 볼게요. 자, 8번도 별표 하나 치시고, 뭐 8번도 잘 들어보셔야 돼. 자,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그 다음 줄 보세요.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장 토지인 경우. 자, 다시 잘 보세요. 자, 줄근 거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토지가 일부가 용도 바뀌었죠. 아까 우리가 보세요. 1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뭐라 불렀어요? 뭘 또 놀래? 여기 전에 의무적 분할이지. 그 말이에요. 거기 이제 8번은 이렇게 하시면 돼. 의무적 분할상이 아닐 것. 의무적 분할. 의무적 분할. 거기에요. 1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요 그림 보시면 명확해요. 자, 또 그림 볼게요. 갑소유의 2개 토지예요. 자, 여기가 이제 10의 전, 11의 전. 지목 똑같죠? 합병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합병 신청 전에 여기다가 소유자가요, 자신의 주거용 건물을 딱 정놨어요. 주거용 건축물을. 그럼 여기는 지목이 뭐예요? 되죠? 이게 지금 1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이죠.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자, 보세요. 합병을 시키면 지목이 한 개 나와야죠. 만약 합병을 시키면 이 토지는 지목을 뭐로 해야 돼요? 돼? 그건 소유자 바람이지. 이게 다 돼야 지금?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지목을 못 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여기 이제 의무적 분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일단 7번 8번 그 두 문장은요, 민법을 좀 아셔야 해결되는 지문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왔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합병 파트가 시험 내면은 문제는 게 많아요. 여기. 자, 일단 자, 의무적 합병 봐야죠. 시험 나겠죠. 그럼 이제 합병은 지적 측량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한다. 이거 와야지 이제. 그럼 이제 합병 요건 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6번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6가지. 소목동, 연등축. 요 2개는 일단 체크만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다음 이제 지목 변경이랑 말씀 또 볼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